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누워서 듣는 중요한 경제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주제인데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제 눈에 띄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제목이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세계 경제 성장률을 4.1에서 5.6%로 상승시켰고 8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이라는 것인데 현지 시각 9일 이제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5.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1월 전망치 4.1%보다 1.5%나 높은 수치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등 주요국의 가파른 경제 회복과 백신 공급 등으로 8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불황 후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수치라서 이렇게 뉴스로 나왔던 것 같고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7.7%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이제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와 백신 수급 어려움으로 이 예상치보다 적게 실제로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인데 일단 하반기 경제가 이제 좋게 흘러갈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하반기 경제는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두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기사 제목이 한국은행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인플레를 유발한다. 물가 0.2% 상승 효과이다 라는 기사인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저도 들었는데 요즘 원유, 구리,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래서 WTI 기준으로 거의 3년 만에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고 구리 가격은 연초 대비 30%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냐면은 일단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가격이 오르는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슈퍼 사이클로 발전할지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원자재들 가격 오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주요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제 친환경 정책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많이 뒤엎어야겠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원자재들, 구리, 니켈 등 원자재들을 많이 가져다가 써야 돼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이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에 전선 형태로 들어가는 구리 그리고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니켈, 망간, 알루미늄 등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친환경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원자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한 2, 3주 시차를 두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주변의 주유소들의 휘발유, 등유, 경유 가격 등이 올라서 그게 오르면 또 우리의 교통비, 난방비, 냉방비 등이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게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에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이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약 10% 상승했을 경우 실제로 소비자 물가는 다음 분기에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저도 감이 오지 않는데 여튼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서민들의 삶에 큰 타격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를지 그것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SK 하이닉스 소식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임금 8% 인상 합의, 신입사원 초봉 5천만 원 넘었다라는 기사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연봉 올라가는 속도를 인플레이션 속도를 연봉 상승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에 현금에 투자를 해서 인플레를 넘어서는 수익을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역시 선두 기업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SK 하이닉스 노사가 작년에 2배를 넘는 수준인 임금 8% 인상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인플레이션이 3% 4% 온다고 해도 연봉이 8% 이상 뛰어버리면 일단 뭐 월급에서부터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좋은 회사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이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인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시대에 월급 더 많이 주고 인상률이 더 높은 곳에 좋은 인재들이 몰리겠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머리를 잘 썼다라는 평가가 드는 기사였고요. 이제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토픽은 이번에 경제 섹션에 부동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원래부터 부동산 얘기는 많았는데 이번에 공유드릴 기사는 서민들 살 집 없다. 4억 하던 노도강 아파트값 1년 새에 7억까지 올랐다. 여기서 이제 노도강이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싸고 저평가받던 지역이었는데 이런 중저가 아파트들이 가격이 최근 1년 새 30% 이상이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봉구는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낮았는데 1년간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금천구 평당 2,627만 원, 중랑구 평당 2,755만 원 등보다 더 평당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노원이나 강북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왜 올랐느냐 해서 한 전문가에 의하면 노도강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주거 선호도가 낮았지만 교통 호재도 교통망이 개선할 수 있는 데다가 전셋값도 계속 오르다 보니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이곳에 이제 중저가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분석인데요. 실제로 제가 다른 기사에서 보니까 전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노원구에는 보증금 10억이나 되는 매물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도강, 이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전세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전세 부족 우려감이 번지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임대차 3법의 하나로서 이제 실시가 될 텐데 저렴하게 계약하는 세입자들은 나중에 새롭게 집을 구할 때는 지금까지 올라간 가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려서 그런 중저가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다. 뭐 그런 뉴스였고요. 또 이제 또 다른 부동산 뉴스를 하나 보니까 재건축 기대감으로 서울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신축의 2배이다. 네, 신축보다 재건축 기대감 아파트가 상승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부동산 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토픽은 이제 또 한번 밈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임스톱이나 AMC 엔터와는 좀 다른 종목들이 어제 이렇게 또 뜨기 시작했는데 제목이 이번엔 클로버 헬스, 웬디스가 폭등했다. 제3의 게임스톱, 밈 투자 광풍이 일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클로버 헬스나 웬디스는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되게 익숙하지 않은 곳일 거라고 생각돼요. 이제 클로버 헬스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게 흑수저 버핏이라는 별명이 붙은 차마트 팔리하피티아라는 사람이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한 기업이라고 해요. 뭐 제가 저번에 알아봤을 때는 원격 진료 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였던 것 같은데 이거랑 웬디스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점 중에 하나예요. 되게 햄버거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제2의 게임 스톱도 아니고 제3의 게임 스톱으로 클로버헬스 하루 만에 86%나 폭등했고 공매도 비중이 44%로 AMC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밈 주식의 성지라고 해야 되죠. 레딧에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주식 토론방이 있는데 거기서 뭐 치킨 텐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웬디스 주식도 26%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우 걱정되는 투자 형태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 방에 들어가 봤는데 뭐 우리나라 그런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커뮤니티랑 비슷하더라고요. 뭐 짤 같은 거 올려서 영화 짤에다가 뭐 이런 종목이 오를 거야 뭐 이런 별 시덥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얻을 만한 정보가 없을까 하고 쭉 봤는데 그다지 영양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에서 또 다르게 나온 기사인데 게임스탑 말고도 레딧에서 많이 언급되는 주식은 이라는 기사로 이제 밈 주식 중에 또 어떤 게 새로 주목을 받고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요지를 가진 기사인데 일단은 여전히 극장 체인점인 AMC, 오프라인 게임 판매점인 게임스탑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회사가 버진 갤럭틱이라고 합니다. 그 우주 항공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버진 갤럭틱의 유동 주식 중 24%가 공매도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위는 비욘드 미트, 이제 대체 고기, 콩고기인가 그럴 거예요. 이 비욘드 미트의 언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새롭게 언급되기 시작한 주식으로는 온라인 부동산 기업인 진로우 그룹과 주방용품 소매 업체인 베드베스 비욘드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또 밈 주식 열풍 영향으로 한번 또 뜰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굳이 저는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요. 오늘 또 크게 난 뉴스 중에 하나가 금융위원회가 토스 다 아시죠? 그 수수료 없이 원래 이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주목을 받았다가 요즘은 이제 뭐 주식 저가 주식 뭐 3천 원에서 뭐 비싼 거는 현대자동차 뭐 10만 원짜리도 주식을 무료로 뿌리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토스가 토스뱅크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3호 인터넷 전문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어, 2017년 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 만에 제3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출범이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K뱅크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토스뱅크는 중금리 대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쪽으로 특화를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스뱅크는 중금리 대출 비중을 35% 정도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2%까지 확대한 후에 2023년 말에는 44%까지 늘리겠다. 뭐 아마도 지금 저금리 대출 1금융권 대출은 사람들이 다 땡겨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이제 중금리 대출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할 때 이제 접근성이 좀 편하고 쉬운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중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려서 뭐 매출을 올려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거 네 가지는 다 다뤘고요. 이제 사이드로 하나 보자면은 서학개미들의 변심, 일편단심 성장주 버리고 갈아탄 고시라는 주제인데 제가 얼마 전까지 뭐 키움증권 거래대금 상위, 뭐 거래량 많은 주식들 보면은 뭐 테슬라 그리고 아크인베스트의 ARKK 이런 게 상위권에 있었는데 요즘 그 패턴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금리 상승 전망 등의 성장주 신화가 흔들리자 경제 재개주, 경기 민감주 이런 거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투자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일까지 한국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은 해외 주식은 이제 테슬라가 아닙니다. 에어비앤비라고 해요. 저도 이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1위가 에어비앤비, 2위가 애플, 3위가 테슬라입니다. 뭐 여전히 2, 3위에 애플이랑 테슬라가 있는 거 보면 큰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에어비앤비가 1위가 됐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테슬라는 지금 3위까지 1위에서 3위까지 떨어졌고 성장주의 대표 ETF인 ARKK는 1, 2월에는 5위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2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이제 연초 이후 성장주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성장주 투자가 많이 약해진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성장주가 앞으로 선방을 못할 거라는 개미 투자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은 주가가 오르는 경제 재개주가 대신하고 있는데 에어비앤비, 보잉, 그리고 실물 경제 반등을 기대하며 리츠, 이제 부동산 관련 주식이죠. 리얼리티 인컴, 이제 배당 많이 주는 걸로도 유명한데 이러한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재개주가 이제 선망을 받고 있고 거기 플러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두드러지면서 이제 나스닥, S&P 500 지수와 같은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스닥을 1배로 추정하는 QQQ가 순매수 결제액 3위까지 올라왔고 4위는 S&P 추종 ETF들이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성장주가 이제 금리가 올라오면은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성장주에서 빠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기 민감주, 경제 재개주에 베팅을 하고 있고 또 특정 업종이나 종목에 베팅하기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라 대표 지수들에게 안전을 지향하면서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패턴은 또 알아두면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투자에 참고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누워서 듣는 중요한 경제 뉴스 4가지 핵심 토픽 말씀드렸고 이제 서학개미들의 변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